그녀의 마지막 음성, 오늘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목소리 듣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한테도 항상 비행기 값이라 하고 돈을 걷어갔지 뭐 훈련비로 쓸 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은 이제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비행기 값을 다 대줬었다. 휴가 비용식으로 비행기표 값이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꼼꼼히 생각해보고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예, 받아서 증거물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전화를 좀 자주 해야 돼. 왜냐면 어렵게 선택을 해서 진정까지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는 좀 잘 받고 그러세요. 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예. 방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이 고 최숙현 선배가 어찌 보면 생전에 마지막 그 극단적인 선택하기 바로 전날 있었던 통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소리예요. 여기에 보면 조사관과 통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뭔가 반박 자료를 구체적인 증거들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에 상당히 좀 좌절한 듯한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진정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가해자 쪽에서는 이 법률적인 조언도 얻고 해서 네. 진정 대상이 된 이후에 이들이 입을 맞추고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죠. 이 법률적인 대비를 거쳐서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 불거진 이후에도 영구징계 처분을 받았던 그 감독은 선수들에게 예. 이 연락을 해서 SNS에 남은 그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일종의 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죠. 예, 예.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최숙현 선수가 혼자서 또 조사관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그 증명을 모아서 전달하기가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저도 좀 녹취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목소리에 네. 참 그 느껴지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선수들을 돌봐야 할 감독 계속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역설과 폭행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올라가 치 않았나? 언제 치 올라가? 그렇게 와서 치우를 이거 치 않았나? 뭐 하니까? 왜 빨리 그냥 하는데 뭐 하는데? 빨리 좀 가야 자, 빨리 좀 가야 나가야 돼. 센스가 그래 없어, 너는? 억울하냐? 무슨 사람이 와서 전 끝났다고. 나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 끝났어. 오늘. 아니 녹취만 들어도 이 김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행한 적 없다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퍽인지 짝인지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폭행을 안 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 바닥을 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녹취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예. 국회에 출석해서도 폭행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천인 3종협회에서 열렸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도 네. 이 가해자 측은 폭행이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있고요. 이 최숙현 선수의 녹취 파일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또 네. 동료 선수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폭행 여부는 뭐 곧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저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팀 또는 이 개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실업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 숙소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숙소 선수들이 이 훈련하는데 이제 예. 취재를 많이 갔었었는데 네네. 그때 갔을 때도 확실한 그 위계 질서는 보이죠. 뭐냐 하면은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든지 이 감독의 말 한마디에 선수들이 이 그 생활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준비들을 다 하고 뒷바라지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위계 질서 잡힌 모습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예. 저 정도로 선수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본인이 마치 조그마한 왕국의 왕처럼 예, 예. 선수들 완전히 신체는 물론이고 이 마음까지 지배하는 사람의
그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투이죠.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이런 말투만 보더라도 폭행이 가능했으리라 쉽게 저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감독이요, 선수들의 부모님들이 항의를 해도 뭐 그냥 웃고 넘겼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최숙현 선수의 동료, 뭐 다른 동료의 모친이 감독이나 선배들이 애들을 짐승 취급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옥상에 끌려갔던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 감독한테 알고 계시라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감독이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죠. 자, 보면 김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7년 4월에 이 김 감독이요. 최 선수의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선수의 뺨을 때리고 또 엄마로 하여금 딸의 뺨을 때리게 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죠. 같이 울면서 이래 그냥 세게 때리지 않았어. 때려 그러니까. 네. 그냥 소리만 나도록 이래 손 벌려갖고, 그냥 양보를 그래, 한 서너 번 이래 때리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숙현이는 서러워서 울고, 우리 애 엄마는 마음이 찢어질 듯 하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걸 봤거든요. 그냥 손을 잡아갖고, 우리 숙현이 내가 때리기는 내 때려도, 그래도 동생 좀 다독거리 갖고, 이래, 이제 다시는 이래, 피메탈 안 하도록 좀 잘 부탁한데, 하고 그래 왔는데요. 그런데 그거 악녀예요, 그건 악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엄마로 하여금 딸의 뺨을 때리게 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어머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난 뒤에 우리 딸 좀 잘 좀 부탁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선수라면서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가끔씩 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머니로 하여금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데서 딸을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폭행 차원이 아니라 악마적인 행위죠. 네. 인륜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폭행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모멸감에다가 이 선수와 이 가족들의 이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마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네. 왜 저렇게까지 갔을까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 습관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그 가해자였던 감독에게 좀 정신병리학적으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그 정도까지 들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도 봤고요. 더군다나 이 주장 선수에게 이 가해자였던 주장 선수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건넸다는 얘기가 들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저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금방 쉬쉬하더라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 불거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은 이 감독이 문제가 되니까 감독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시켰죠. 그럼 누군가를 감독 대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독 대행을 이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문제가 됐던 그 주장 선수에게 감독 대행을 시키려고 결정을 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경주 시 지역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 결정을 번복했거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경주시 체육회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안에 의사결정 구조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은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강하게 저는 듭니다. 이 주장 선수, 감독과 함께 연구 제명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죠. 망탈을 시키는 거예요. 숙현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실제로 하지도 않고 좀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감독님이 하시는 일이 선수가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 말이 법이었고 폭언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또 잘해줄 때는 또 엄청 잘해줘요. 사막에서 물총을 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말려요. 계속. 그러면서 얘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행동할 수 있도록 길들이죠. 맞아요. 그렇게 길들여요, 사람을.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주장 선수의 이제 뭐 메달을 따면 포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능은 합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상금 규정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연금은 박탈 규정이 있는데 네. 포상금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또 집행유예 정도가 되면 네. 이걸 환수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박탈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확정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러면 재판 진행 중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것도 박탈이 안 돼요. 재판이 다 끝나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그때 이제 반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장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로 포상금 70만 원 한 번 받고 네. 그다음에 동메달로 40만 원을 받아서 110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박탈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주시 체육회 측에서는 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녹취도 많이 나왔던 이 팀 닥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면식도 없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발자는 운동 처방사라고 했지 경주체육회와 관계된 게 없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매일 어떻게 있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씨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연락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도 보고 이사 가고 나고 또 칠곡 갔다 외국 갔다 하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팀닥터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이 사람 어떻게 채용됐는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던데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자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준기 경주시 체육회장이거든요. 네. 일단은 팀닥터가 채용됐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팀닥터라고 불렸던 그분하고 접촉한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만일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긴급 현안 그 질의에서 이경 대한체육회장은 팀 닥터라는 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신상 정보를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날에 이 팀 닥터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경주시 체육회도 그렇고 경북도 체육회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면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전전 근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책임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근데 이 직접적인 이 경북시청 트라이슬론이 경북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직접적인 1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주시 체육회에서 팀 닥터도 몰랐다라고 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후에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도 이 팀 닥터 그리고 해당 감독 그리고 이 선수들의 생활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이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이 바로 저는 경주시 체육회장이라고 보거든요. 가까이서 지켜봤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지금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일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숙현 선수의 계약서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성규 변호사님,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정말 선수의 계약서가 맞나 싶기도 해요. 이게 무슨 불공정 계약서 같기도 하고요. 네, 전형적인 갑을 계약이죠. 왜냐하면 계약 해지 사안에서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계약의 그러니까 평등한 계약의 당사자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방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일방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는 계약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 계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은 전형적인 갑을 계약입니다. 실제 이렇게 체육 스포츠 선수도 이런 계약 많이 맺나요? 예를 들면은 그 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문구 해석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최종적인 해석은 계약 당사자인 경주시 체육회장이 내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운동선수와 예. 팀과 구단과의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죠. 가불관계에서.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창설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우월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번 경주시청 같은 이 계약서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예. 최숙현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좀 걷고 싶다라는 취지로 썼는데 이 졸업 앨범이 좀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보면 최숙현 선수 사진이 있고 흙길을 그만 걷고 꽃길만 걷자.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달 고통 속에 살았는데 졸업 후에는 좀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던데요. 저 꽃길만 걷고 싶다는 이 최숙현 선수 글자만 봐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선수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강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감독이나 그 선수들로부터 본인이 그 이제 많은 그 폭행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꽃길을 걷기를 원했던 고인에게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로 뭐 폭행이나 폭언, 불공정 계약 같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